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6.3 대선 선거운동이 막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공표 금지 기간 직전까지 여론조사 지지율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추격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상승세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정당의 선거운동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선거운동 현장에서 느끼는 민심과 그리고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경민 민주당 군산시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세자 국민의힘 군산시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군산시 의원 두 분을 모시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게 됐습니다. 이제 6월 3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인 이 계엄령과 그리고 탄핵으로 인해서 실시되는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번 대선의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좀 잠깐 살펴보고 얘기를 좀 이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설경민 의원께서 말씀 먼저 해주시죠. 2016년 12월 대한민국 역사상 대통령 첫 번째 탄핵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두 번째로 국민이 부여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헌법 질서가 작용해서요.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한번 탄핵 후 치러지는 조기 대선입니다. 헌법이 입각하여 무너진 헌정 질서를 두 번째로 바로잡는 선거이고요. 그리고 군사정권에 의해 짓밟혔던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고 국민과 함께 다시 세우는 대한민국. 계엄 내란으로 인한 국민 분열을 봉합하고 전 세대가 다시 한번 미래를 향해 내딛는 진짜 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큰 의미가 있는 선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윤세자 의원께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권이 제 임기를 마치지 못한 점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국민 여러분께 맡겨주신 소중한 책임을 끝까지 못한 점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신뢰를 반드시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의 정권 창출 이상의 국가 체계소와 미래 개혁의 분수령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전북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이 정치적 정서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민주당 지지 정세가 강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국민이 볼 때는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이 대선에서 선거운동 전략이 뭐 다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내에서의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과 그리고 목표가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런 전략과 목표를 세우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윤세자 의원 어떤 목표와 전략을 갖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전북이 14.4, 군산이 15.5%라는 결과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최대 30에서 20%까지 최소 20% 목표를 하고 있어요. 20, 30세 세대와 중도층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정책을 중심으로 한 합리적인 선택을 투표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네. 또한 실질적인 지역 발전의 공약을 제시하면서 유권자들 한 분 한 분 직접 뵙고 하는 방식으로 보수 집결 등의 전략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목표가 적어도 20에서 30% 정도 그렇게 지금 목표를 잡고 있는데 지금 보시기에 네. 현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희가 선거운동을 하러 나가서 보고 또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처음에는 저희가 첫날 나갔을 때하고 갈수록 시간이 가고 날짜가 갈수록 반응은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많이 좋아지고 있다. 네. 이제 투표 시일까지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더욱더
박차를 가야 네네. 되겠습니다. 설경민 의원께서는 좀 어떻습니까? 선거 운동하기가 좀 편하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저희가 근소한 차이로 석패를 함에 따라서 더더욱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선거운동에 매진하자라는 것이 주로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바고요.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저희 당에서도 뭐 국민의힘과 함께 뭐 같은 얘기죠. 지역 맞춤형 정책 핵심 공약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오늘 정책 공약이 또 발표됐습니다만은 역대 대통령 선거 역사상 가장 늦게 공약을 발표하게 네. 됐습니다. 그램에 따라서 실질적 주장하는 바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다를 바가 없겠습니다만은 정책 공약 그런 측면에서 네네네 그렇겠습니다만은 너무나 늦게 공약이 발표되다 보니까 이게 탄핵에 의한 그런 이제 보궐선거 개념의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짐에 따라서 그분에 대한 그 홍보를 할 때 공약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민주당에서는 선대위 구성 자체를 국민의힘하고 틀리게 정치, 종교계, 노동계, 의료계, 복지계, 예술계 등 다변화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 대표하는 공약을 거기에 적재적소하게 전라북도 단위에서 군산시 단위에서 중앙당과 연계해서 공약을 발표해놨고요. 저희 대선의 목표율은 9090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은 투표율 90, 득표율 90을 얘기합니다. 이건 김대중 대통령의 길이, 이재명 대표 후보의 길이라는 의미로 그때 당시에 15대 대선 때 김대중 대통령이 93.33%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대선은 탄핵 이후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인 만큼 김대중의 득표율만큼 반드시 목표치에서 저희가 달성률을 기록하자 해서 9090이라는 대선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투표율 90. 상당히 꿈의 숫자고 어려운 숫자일 것 같은데 네, 현장에서 느끼는 바는 어떻습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까? 분위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 대선에 있어서의 아주 근소한 차이의 패배에서 저희 지역 민주당을 지지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사전 투표를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가서 하겠다는 의지 등이 강합니다. 네. 즉 사전 투표의 참여율 이것이 저는 승패를 가늠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것이 사전 투표만 오른다면 본 투표까지 같이 해서 90%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서 중앙당에서는 낙관론은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선거운동 기간이 뭐 짧지 않습니까? 뭐 공식 선거운동은 뭐 똑같지만 그러나 선거운동을 준비하고 뭐 후보 선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급작스럽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짧은 그리고 급박하게 지금 선거운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 판세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거 초반에는 계엄령과 이 탄핵의 어떤 이슈, 탄핵이라고 하는 이슈가 지배하다 보니까 초반에는 이재명 후보의 좀 압승 우세다, 뭐 이런 여론조사 흐름들이 좀 나타나다가 중반쯤에 접어들면서부터 이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추격세가 좀 만만치 않다. 이런 흐름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내에서 지지세의 흐름은 지금 어떻게 느껴지고 있는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세자 의원님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저희도 후보가 먼저 좀 일찍 이렇게 됐다면 큰 지지도가 올랐겠죠. 그렇지만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도 전라북도 민주당의 전통적 강세는 여전히 강하지만 그래도 보수 정당의 지지 또한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분들이 결집을 하다 보니까 저희 지금 김문수 후보님이 지지율이 높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치적인 다양성을 요구하고 또 변화의 조짐에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을 너무 밀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민들이 많이 저희 당을 지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일방적인 지지 이것이 지역 발전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렇죠. 그런 민주당 견제와 균형. 독점. 예. 예.
이런 필요감 측면에서, 또 네. 그런 요구 때문에 확산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측면을 좀 강조를 하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인데요. 설경민 의원님,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세의 흐름은 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내에서. 지지율은 사실은 지난번 대선 결과도 그렇고요. 이번 대선 중간중간에서 발표한 여론조사를 봐도 알 수 있듯이 견고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상대방 후보인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소폭으로 상승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실질적 보수 세력이 흩어져 있던 보수 세력이 다시금 이합 집산을 해서 사실은 조금의 소폭의 상승이 있을 수도 있다. 내지는 여론조사를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폭의 상승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크게 사실은 저희 뭐 도내에서 군산 시내에서 김문수 지지층이 확대되고 있다라고는 판단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 그 여론조사 예전에 그 한 것들의 조사 내용을 보면 특히나 그 중도 성향의 응답자 중에서 절반 이상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점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그거는 실질적으로 김문수 후보보다 실적 정책과 국정 운영 능력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가 자체를 달리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미 반증이 되고 있고요. 현재까지 저희는 일반 선거 운동원뿐만 아니라 각급 농업, 복지, 노동 분야를 중심으로 한 20여 개 단체가 계속해서 지지선언을 릴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저는 물론 지지의 뭐 폭이 사실은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겠으나 이재명의 후보의 지지율, 그 다음에 지지도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대선 선거 운동을 직접적으로 이제 하시면서 느끼는 선거 운동에 뭐 쟁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최대 쟁점은 무엇으로 보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경민 의원께서 느끼시는 이번 대선에서의 쟁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무엇보다도 저희 민주당이 계속해서 불법 계엄, 계엄으로 인한 대선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번 개선이 조기 대선인 만큼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 계엄으로 인한 탄핵과 국민 분열이 심화된 현재의 상태에서 이 갈등을 누가 해소할 수 있고, 그리고 당선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외교, 안보, 경제, 현안 문제를 복합적으로 얽힌 사항을 해결을 하고 해소를 하는데, 과연 가장 가까운 시간 안에 이걸 현실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국민들에게 또는 도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대안 제시할 수 있는 후보가 저는 뽑힐 수밖에 없고 그것이 쟁점 현안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계엄과 탄핵으로 혼란스러워진 이 현안 문제를 빨리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후보가 바로 민주당 후보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하고, 이것이 이제 민심의 어떤 그 투표를 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네,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윤세자 의원께서는 어떤 것이 최대의 그 쟁점이라고 보십니까?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대선을 통해서 도내에서 느끼는 최대 쟁점은 전통적인 지지 기반의 약세와 지역 현안 공약 쟁점에서의 한계를 느끼고 있어요. 네. 전국적인 정치 이슈에 가려진 전북의 시급한 현안들도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뭐 득표와 목표, 지역 정당으로서의 유상을 재정립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국민의힘은 전북에서 험지 돌파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만이 저희 당이 어떤 득표하는데 굉장히 큰 이슈를 만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어떤 당의 체제 정비, 네. 그리고 이 전북의 현안 문제를 네.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 네. 이런 것들을,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체제 정비를 네. 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다. 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자, 이제 선거가 그야말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고, 이제 며칠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결정의 시간이 시시각각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막판 변수가 뭐가 될 것인지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가슴 두근두근 떨면서도 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겼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네. 아마 그런 걸 보면서 저희 그 후보님이 말씀을 잘해주시고 할 때 저희는 큰 힘을 받고 있고요.
그 전북에서 민주당이 이제 목표를 삼은 90%의 목표 달성이 규칙화 되고 있어요. 저희는 네. 사실은. 근데 실제로 진짜 그렇게 이루어질 건지 그런 것도 저희는 아마 그냥 목표에 그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90%에서 90%라는 얘기는 글쎄요. 저희 생각에는 꼭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불가능한 숫자다. 네네. 네. 과연 이제 윤세자 의원님이 보실 때는 이제 이 민주당의 투표율에 네네. 이제 관심이 네네. 간다. 예, 예. 얼마를 득표할 수 있을지 90%가 하는 목표로 과연 달성할 수 있을 거냐. 네. 네. 그야말로 목표를 위한 목표가 아니냐.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설경민 의원께서는 이 막판 며칠 남지 않은 선거운동의 막판 변수 뭐라고 보십니까? 네, 먼저 그 윤세자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90%의 득표율 꼭 이루도록 노력하겠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변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중도층과 부동층의 움직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저희 후보의 지지세는 견고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당에서도 조심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 낙관론. 네. 그러니까 어차피 될 거기 때문에 투표를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 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낙관론이 조금 더 팽배해진다면은 결국 중도층에 대한 선거 투표 참여율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중도층의 지지율 자체가 전북은 물론이고 군산도 지지도가 이재명 후보에게 더 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가 있기 때문에 중도층의 투표가 불참한다는 것은 결국 김문수 후보 간의 격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투표를 독려하는 것이야말로 저희가 사명이고요. 그리고 변수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지지층은 물론이고 중도층, 뭐 무당층의 투표율 높이기 네. 이게 막판의 최대의 변수가 될 것이다. 그야말로 이제 투표율을 얼마나 높이느냐에 관련된 그런 변수를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자, 실제로 이제 선거운동을 하면서 유권자들의 반응은 어떤지 좀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반응이 어떤 것인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설경민 의원님은 어떤 반응을 실제로 느끼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반감입니다. 저희 네. 지역 정서는 반감. 예, 주류가 반감이라고 전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네. 길거리 유세나 그 많은 분들을 찾아가면서 이 정도로 대선 때 적극적으로 소위 상대 당의 국민의힘의 당에 있어서 불쾌감을 전달한 적은 저는 처음 경험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반감이 심하고 그것은 최근 토론회 등의 탄핵 이후에도 토론회를 계속 지속되고 이제 마무리가 토론회는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내란이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은 했다지만은 당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사실은 불분명하게 계속 답변을 함에 따라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이 벌어지게끔 만든 주체가 있는데 그 주체에 대한 반성도 없이 이 사건에 대한 반성도 없이 다시금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갈수록 대통령 선거가 지속될수록 반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저는 그런 분위기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네. 우선 반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보시는데 여기 대해서 윤세자 의원께서는 또 할 말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유권자들의 반응을 읽고 있습니까? 네. 전북에서는 저희는 아직도 약세죠. 젊은 층과 그러지만 특정 정당을 지지 않는 유권자들이 저희 쪽에 많은 가능성을 보이고 있고 네. 또한 저희가 선거운동하면서 느끼는 것은 지나가면 첫날 나왔을 때고 둘째 날 나왔을 때고 시간이 가면서 반응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네. 저희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뭐 손을 흔들어 준다든가 열심히 하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희 운동원이나 저한테는 크게 와 닿거든요. 네. 근데 그런 숫자가 갈수록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시간이 좀 길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 갖고 있어요. 저희 운동원들도 그렇고 네. 저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 당한테 또 야유를 보내거나 고성을 지르면서 또 막 크락션을 크게 하면서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덜어는 그런 아우성과 고성도 있지만 저희들은 그거는 표현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의힘이 좋은 공약과 정책으로 도민들에게 다가가면 큰
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그런 어떤 격려를 네. 하는 분들, 그리고 응원하는 분들, 예. 이런 분들이 좀 많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느끼십니까? 예, 제가 실제로 가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네. 두 분의 말씀이 서로 이제 그 상대 쪽 후보의 선거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역시 좀 다르다는 것을 네.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하신 득표율 이걸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목표를 설정한 이 득표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목표라는 것이 원래 이제 상향에서 정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우리 돈에서 20 내지 30%, 네. 민주당은 90% 득표율을 목표로 한다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과연 이 목표를 얼마만큼 달성할 수 있겠는가? 현실 가능한 수치는 어느 정도나 될 것인가? 네. 그것도 한번 궁금합니다. 네. 윤 의원님 어떻습니까? 저희 국민의힘은 군산에서 지난 대선 때 15.4%라는 득표를 올렸기 때문에 네. 20%는 무난히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0%는 무난히 갈 것이다. 네. 네. 그 분명한 것은 지역의 발전론과 민주당에 대한 견제 필요성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굉장히 그걸 많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조직적이고 지지세가 약하긴 하지만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지만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수하고 또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지지를 보내주시고 할 때 지지도 저희에 대한 지지 프로는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낙후된 전북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도 이제는 많은 변화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전북이 예를 들어서 남원이나 야산 예산에서 지난번에 그 공약 중에 중복으로 공약한 경찰학교 유치 문제 등도 있잖아요. 네. 그런 문제도 봤을 때 이거 잘못된 공약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이 아닌 민주당 쪽에서도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마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소한 20%는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네네. 특히 군산에서. 네네. 네. 설경민 의원, 그야말로 이제 자꾸 90%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과연 현실적인 숫자일 수 있을지 그것이 궁금한데 그렇게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최선의 노력은 물론 다 하겠죠. 네. 네. 저는 반드시 예전 9090 90%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오만이나 저희가 그만큼 받을 수 있다, 견고하다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번 대선의 시작과 그다음에 귀결점, 그러니까 정권을 바꾸는 데까지의 하나의 흐름으로 봤을 때 저희 국민들이 원해서 12.3 계엄에 대한 내란이라고 부르고 또 국민의 여론에 의해서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탄핵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쪽 일련의 과정을 보면 결국엔 모든 방향은 정권이 바뀌는 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이 또 국민의 의지가 국민의 뜻이 계속해서 지켜져 오고 변함이 없다라고 하면 반드시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통한 정권에 대한 심판, 정권의 재창출 90% 이상이 가능하리라고 믿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선 선거운동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에서의 투표를 당부하고 또 이 선거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말씀을 정리의 말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설경민 의원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예, 국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군산 시민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3년 전에 저희가 방심하지 않고 좀 더 노력을 해서 이재명에게 득표율을 높여줬더라면 사실은 문재인 정권 5년의 기초 위에 저희가 이재명 정권 지난 3년이 흘렀더라면 지금 거기에 대한 결실을, 열매를 함께 나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3년간 허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뜻으로, 도민의 뜻으로, 시민의 뜻으로 승리했습니다. 근데 그 승리의 끝은 정권이 바뀌는 겁니다. 정권이 바뀌지 않는 것은 이 민주주의 역사상, 대한민국 역사상 역사의 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꼭 함께 해주시고 부모님, 자제분들, 친척분들, 특히나 TK, 경기도, 제주도 할 것 없이 모두 함께 손을 잡고 홍보해서 반드시 이번에야말로 이재명 후보 민주당이 승리를 해서 지나간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의 민주주의가 다시 승리하는 그런 날이 오길 희망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꼭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세자 의원님. 네, 말씀해 도민 주십시오. 여러분, 전북은 늘 확실하게 한 곳만 선택해 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무관심과 침묵뿐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대가를 따져야 할 때입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전북은 한쪽 당만의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 선택이 지역의 발전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반복되었습니다. 국정 과제에서 빠지고 예산은 줄고 공공기관 이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계획만 남았고 지역 대학은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농촌은 텅 비었고 전북의 청년들은 떠나가고 있습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전북은 초기 국정 의제에서 철저히 소외되었습니다. 이제 분명합니다. 전북은 당연히 한편일 거라는 정치적 계산이 결국 전북을 뒷순위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선택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그리고 같은 선택을 반복한다면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표는 책임을 요구하는 도구입니다. 전북이 받는 대접을 바꾸고 싶다면 선택의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감정이나 관성이 아닌 실익을 중심에 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침묵하거나 기다려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야 합니다. 전북은 더 이상 무조건 지지하지 않겠다라는 전북의 내일을 책임질 사람에게 표를 주어야 한다라는 그 한 표가 전북의 미래를 다시 중심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단 한 사람, 기호 2번 김문수 대통령 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운동이 막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까지 선두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계속 그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또한 김문수 후보가 역전을 할 수 있는지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이준석 후보의 투표 상승세가 지지율 상승세가 어느 정도나 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엄과 탄핵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 민심이 어떻게 판단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국가의 운명과 민생의 향배가 결정되는 그런 순간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만큼 투표장에 꼭 나가셔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설경민 더불어민주당 군산시 의원 그리고 윤세자 국민의힘 군산시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